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까요?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래도 설날 연휴 이후로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번 반등의 성공은 당연히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죠. 미국 시장이 반등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 실적에 있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했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또한도 기술적 반등 구간의 연장성산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 시장도 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일단은 굉장히 많이 주가 하락을 했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렇게 좀 바로 나와준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50, 코스피는 2850 이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반등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어떤 식으로 이슈가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기업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기업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올 한 해 2022년에 기업들의 그 실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좀 우호적인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에는 한껏 좋은 영향을 보일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투자 심리가 중요하고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일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주가 상승 흐름을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3천선을 단숨에 회복하고 나서 뭐 주가가 반등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보수적이고 또 조심스러운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좀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우리 공략주 그러니까 유료 회원 분들한테만 드리는 이 공략주들은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고 좀 종목들을 일부 몇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 어,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많이 하락 구간이 있었고 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바로 기초 반등이 나오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들이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주고 하락한 게 아니고 바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브리봇, 뭐 로보스타, 뭐 로보로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제가 그 당시 추천했었을 때는 기술적 반등 부분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지금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고 일단은 할 어떻게 보면 움직임은 다 했다.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이 종목들은 로봇 관련주들은 다시 건드리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어,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노란풍선, 뭐 진에어, 제주항공, 대명양 소노시즌 뭐 이런 종목들, 아시아나항공 비롯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전에 계속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끝나면서 안 끝나고 계속 이런 흐름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벌써 코로나가 퍼진 지가 이제 좀 오래됐고 이제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방역을 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컨택트주들은 굉장히 좀 좋을 거고 여행 관련주들도 왠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얼마나 이렇게 또 폭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매장을 갔는데 차가 출고가 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비로소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새 차를 산 지는 좀 오래돼서 봤는데 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한테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외식 물가라든지 이제 물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그런 연장선상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행 관련주들이나 이 항공 관련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 왕복 티켓이 뭐 아니 뭐 제주도를 비교하기 좀 그렇고 외국으로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하고 LA 왕복 티켓이 지금 이코노미석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한 3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익은 온전히 항공사의 몫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참 좋은 여행이나 이 노랑풍선도 얼마나 여행을 이제 못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 패키지 여행이 뭐 한 300만 원이다 그랬다면 한다면 이제는 그 가격 이상을 충분히 더 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아마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일시적으로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행 관련 종목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상상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랑풍선이든 참 좋은 여행이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이제 단일화 관련한 그 종목들 윤석열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링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 움직였죠. 그래서 전고점 11,500원인데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이제 대장 종목이죠. 과거에는 이제 애니능력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는데 대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날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